안녕하세요. 4월 30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현재 시간 지금 12시 지금 돼가고 있고요.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 다우지수가 0.17%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0.33% 상승 중에 있습니다. S&P 500도 0.28% 상승 중에 있는데 유럽 증시는 장 초반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일단 장 마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승 시세로 좀 유지가 좀 된다면 우리나라도 장 초반 상승할 수 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세를 보이거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종목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1% 하락 중에 있고 엔비디아가 0.78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닌데요. 애플이 3% 상승 중에 있고 중요한 건 테슬라가 중국 쪽에 자율주행차 납품한다. 얼마 남지 않았다.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12% 상승이 나왔습니다. 2차전지 관련주 쪽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종들은 크게 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. 시총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글이나 메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그런 하락 부분을 애플과 테슬라가 좀 메꿔주고 있다.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4.618 이렇게 좀 돼 있고 상승세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. 좀 크진 않지만 계속 조금씩 낮춰가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좀 엔달러 환율이 좀 급등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 정부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안정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외국인 수급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시간 상품 가격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금 가격은 그렇게 보합선 유지를 해주고 있고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네요. 계속 전선주 구리 관련주 쪽 상승이 나오는데 시장에 움직임이 없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구리 관련주 쪽하고 전선 관련주 쪽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을 만한 지금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제 휴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, 이스라엘과 이란 쪽 휴전이 지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80불대는 유지하고 있어요. 80불대 이하로는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빠졌을 때는 감산이라든지 사우디에서 뭔가 좀 다른 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, 산유국들이 생산량 감소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비철금속들 중에서는 딱히 눈에 들어온 건 없는데 아연이 조금 상승 중에 있고요. 그런 거는 관련주가 딱히 없어서 좀 관망하셔야 됐고, 코코아 가격이 10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이게 원자재 가격이 물론 식품 쪽은 좀 특히 급등락이 좀 심해요. 그래서 고점에서 밀린 거긴 한데 일단 물가적인 면에서도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. 자,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9천만 원대가 좀 깨졌습니다. 아직까지 크게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, 왜냐면 예전에 있던 고점이 6천만 원대여서 여기 부근 정도까지는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. 딱 6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6천만 원 부근 정도, 7천만 원 이하 정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 하락은 저점으로 한번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 부근이 좀 됐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뉴스를 좀 볼 텐데 어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다만 좀 상한가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고 20%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재미없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
항상 이렇게 급등주만 따라가기보다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스윙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급등만 노리시지 않는다, 데이 트레이딩만 노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, 컨퍼런스 콜이 10시에 열립니다. 거기에 따라서, 관련주 쪽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뭐, HBM 쪽이 될지, 아니면, 뭐, AI 쪽이 될지, 좀 새롭게, 뭐 로봇 쪽이 좀 될 수도 있겠죠.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든지,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저는 일단 뭐, 반도체 업종을 좀 뽑아봤고요. 뭐, 가온칩스라든지, 하나마이크론, 이오테크닉스, IMT, 삼성하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 쪽인데, 다른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 거는, 나오는 대로 제가 뉴스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가온칩스 먼저 좀 보시면 일단 하방 지지선 자리는 잘 지지하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면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뚫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하나마이크론, 이오테크닉스, 그리고 IMT까지 이런 종목들 다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,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 쪽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제 HBM 쪽은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IMT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한 6% 정도 올랐는데 기사 내용이 좀 있네요. 예, HBM 쪽으로 웨이퍼, 세정 장비, 공급 계약, 뭐 8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요거 관련 이슈로 시간으로는 6% 정도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자, 어제 2차전지 관련주 쪽, 리튬 관련주 쪽, 시세가 좀 나왔는데, 물론 이제 테슬라 영향도 있겠지만, 우리나라에서, 이제 칠레 쪽 리튬 광산 쪽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. 뭐, 지금 리튬의 확보가, 뭐, 좀 어떻게 보면 전쟁인데, 거기에 따라서 칠레 광산, 여기도 예전에 이제 포스코 쪽도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또 다른 광산을 일단 또 찾았나 보네요. 리튬 매장량 세계 1위가 이제 칠레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 기업들 배분하면서 아무래도 혼자서 칠레에서 다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에서 뭐 입찰을 통해서 일단은 어디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된다면 리튬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자리에 올라가겠죠.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는데 다음 달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이슈는 이제 자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한번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방송이 됐든 카톡방이 됐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아직은 완전히 여기서 뭐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 상승 나온 종목들 뭐 대형주랑 중소형주 다 뽑아봤습니다. 포스코홀딩스, 레이크 머티리얼즈, 한농화성, 포스코 인터, EM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어요.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일단 21선 자리에 올라왔고요. 거래대금도 1,800억 정도.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제 슬슬 또 올라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관련주 테마가 좀 엮이긴 했는데 역시나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왔고요. 21선 자리 좀 돌파 나올지 거래대금은 250억 정도인데 평소 대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뭐 200억, 300억 하다가 갑자기 또 1000억 이상 올라오면서 슈팅 나오는 게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어요. 그 외 한농화성 역시나 거래대금이 좀 없습니다. 한농화성은 좀 거래대금이 없고 한 3% 정도긴 한데 21선 자리 올라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 역시나 좀 대형주긴 한데 거래대금이 250억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EM플러스가 가장 상승폭이 좀 좋았습니다. 거래대금 400억 정도 나왔고요. 이렇게 박스권 자리는 이제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시간 외로 한 1.5% 정도 하락했는데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 반등을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자,
그 다음에 시간 외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자율주행 쪽인데 테슬라가 바이두와 매핑 라이언스를 계약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쪽 출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. 이건 중국 쪽 그 기사 내용에서 봤던 내용인데 일단 인터뷰 내용에서는 곧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마다 그 곧이라는 느낌이 좀 다르죠.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이내다 아니면은 뭐 두세 달 이렇게 또 좀 곧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상반기를 좀 염두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자율주행에서는 꼭 라이다 기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또 관련주 쪽 저는 위성 관련주 쪽도 자율주행 쪽으로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시간 외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라닉스, 라이콤, 퓨런티어,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.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시총이 900억 정도 굉장히 좀 작죠. 저는 일단 1000억 이하인 종목들은 상당히 좀 배제하는 편인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이 좀 낮아요.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데 항상 이렇게 갭으로 뜨면은 좀 진상을 부립니다. 위아래로 흔들어요. 그래서 매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울 텐데 시간 외로는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3,100원 정도에서 마감을 좀 했거든요. 일단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라닉스 시총이 400억이에요. 그래서 역시나 좀 매매 자체가 쉽진 않은 종목. 라이콤도 마찬가지로 700억 정도 됩니다. 거래대금이 한 400억, 200억 정도라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적으면은 호가 매물이 굉장히 좀 적어서 순간 위아래 급등량이 좀 빠른 편이에요. 그래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좀 매매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린 거고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달잖아요. 윗꼬리를 많이 다는 건 순간 슈팅 나왔다가 확 밀린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갭 뜨면 계속 밀어버리는 움직임을 좀 나와주는데 이렇게 몇 종목씩 상한가 들어갔었을 때는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대장주를 찾아야 돼요. 대장주가 먼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2등주랑 3등주가 따라가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대장주를 아침에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시간 외로 봤었을 때 시간 외에 지금 다 상한가 들어갔잖아요. 이랬을 때는 가장 먼저 시간 외로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대장주입니다. 그래서 그걸 먼저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잠깐 책에서 좀 보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한가를 5시 20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네요. 5시 20분. 라닉스는 5시 10분. 그리고 라이콤은 좀 시간의 종가로 상한가를 들어갔네요. 이렇게 따지면은 뭐 라닉스가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시간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서 시총이 일단은 그렇고 이제 거래 대금상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보시면 또 될 것 같아요. 그 프론티어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시간에 다 상승이 좀 나왔는데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시총이 그래도 1,900억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2,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도찐이 개찐이긴 하지만 좀 그나마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자율주행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당장 뭐 테슬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잠깐만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인터넷 도전장, 인터넷 은행 도전장 던진 더 좋은 비즈온 2대 주주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했다. 요거는 이미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제 블러딜로 이제 처분 완료됐다 공시했고요.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. 더 좋은 비즈온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에 힘쓰고 있다. 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제 확정됐으니까 재료 소멸될 가능성도 있거든요. 시간외로 상한가 떠서 급등했는데 바로 상한가 들어가거나 이제 빠르게 슈팅 나오는 거 아니면은 음봉되고 좀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자,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, 일단, 이렇게 좀 급등했었을 때, 이제 재료가 살아있을 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나와서 하방 지지받으면서 이제 쌍바닥 패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증가하면서 이제 상승 추세 나왔는데, 이렇게 이제 저항대 자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슈팅 나오는 걸 좀, 예,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. 예, 굉장히 좀 좋은 흐름, 정석적인 흐름으로 좀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,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뭐 올라갈 자리는 더 남아있어요. 그래서 저도 최근 이제 거래대금 봤었을 때, 이거는 더 갈 수 있을까 한번 봤는데, 뭐, 위로 한번 좀 뚫어주면, 저항선 자리 뚫어주면은 거의 한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도, 반등 가능한 라인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근데 이 재료가, 여기서 이제 끝나는 재료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올지, 그거는 조금, 예, 의심이 좀 됩니다. 저는 재료 소멸 쪽에 조금 더 예,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61,600원이 이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을 해서 여기 이상으로 좀 뜨겠죠. 갭상승으로 뜰 텐데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시가 지지하고 반등할지, 어쨌든 시가가 좀 높게 뜨기 때문에 시가를 일단은 예, 지지하는 걸 보고 단기 매매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. 왜냐면 또 수요일 날이 휴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오히려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, 예, 테슬라가 급등으로 마감해서 2차전지 쪽으로 혹시나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많을 거예요. 그런 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뭐 뉴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쪽 반등이 나와주길 좀 저도 좀 바라보고, 반도체 업종들이나 뭐 구리, 전선 쪽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항상 상승시마다 현금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이제 수요일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요일 저녁에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